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법원을 항의 방문한 게 아니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전체 의원총회를 법원 앞에서 연 겁니다.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밖으로 나간 거기도 하고요. 당 지도부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현정 의원님, 네. 법원 앞에서 의총을 열었어요. 앞으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서명운동 등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대처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사실 이 문제가 계속적인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농성하고 국민들이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렇게 거리로 나왔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사법부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흔들리는 것도 결국 이 야당이 국민의힘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힘이 있었다면 사법부도 상당히 이렇게 정치권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또 민주당이 에서는 사법부가 힘을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입법으로 해서 이 법원의 대법관을 늘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사법부로서는 뭐 속수무책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서울중앙지법의 지금 대장동 사건 두 개를 다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사건도 연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상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뭔가 국민들에게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떳떳하지가 못하다. 이런 점이 아마 가장 큰 약점일 것 같아요. 예. 즉 스스로 국민 앞에 떳떳하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이 도덕적인 것이 성립되어 있다면 저는 아마 이것도 여당에서 꽤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개혁이 저는 우선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 두려워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자체가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만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시급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그것이 오히려 더 우선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도체제 정비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재판 중단을 결정한 판사들도 직격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이기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재판부 말고도 형사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예설 판사, 정재호 판사, 잡혀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5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잡혀내요.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 후손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조경희 위원장님. 예. 판사 출신입니다. 주호영 의원. 서울고법 형사 7부 그리고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권력의 아부하가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런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번 서울 고등법원 또 대장동 재판부 위증사건 재판부의 결정은 이 추후 지정 결정을 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 이 해당 사건 재판부뿐만 아니라 남은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법원의 대부분의 기류가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이 84조에 의한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의 정지라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아니더라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은 정지가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득달같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법원을 공격하고 특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뭐 좌표 찍기와 다름 아닌데 그 이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내용을 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내용은 이 어떤 판결 내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시각과 입장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명백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 재판을 하라고 주장하고 그 전제는 그렇게 재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빨리 하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명확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손 불복과 다름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